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k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릴 수 있겠니? 그릴 수 있어 없어? 기은이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몇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지. 자, 두 점에서 만난다. 얘를 내리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얘를 내려보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해서 위에 두 개는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게 되니?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까지 되지? 문제에 따라서 뭘 적용해야 될지 뭐냐면, 자,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는 것은 조건을 묻는 거야.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는 뭘 물어보는 거라고? 조건을 물어본다 이거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이용해서 풀지? 제인 판별식. 만나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이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두 개를 합하면 말을 어떻게 한다고? 만난다라고 말을 하고, 이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고,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지. 여기서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없다. 기은아 알겠어?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있다. 실근이 없다. 됐죠? 두 실근이 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 됐니? 기은아 두 실근이 있대요. 어떤 겁니까? 두 실근은 t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두 실근은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중군도 두 실근입니다. 기억하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은 다른 문제야. 교점은 점은 개수가 보이잖아. 교점은 두 개가 보이잖아. 교점은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중근, 중근도 두 실근으로 들어갑니다. 얘하고는 차이점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실근, 두 실근, 중근 이럴 거야.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여기에 얘는 뭐야? 얘는 뭐지?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실근이 없다라고 말을 할 거야. 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가 fx가 k보다 크다. 항상 fx가 k보다 크다. fx가 k보다 항상 크다. 그럼 그림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올 조건은 다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교점이 있다 없다란 말을 부등식에서는 크다라고 표현할 거라고. 만나지 않는다의 표현 자체가 그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은 조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네. 얘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항상 크다, 항상 작다. 이런 말 나오면 조건의 문제야. 뭐의 문제라고? 조건의 문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라고. 알겠니? 그 조건 문제는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풀 거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거고, 조심할 점은
0보다 크다, 작다, 같다를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교점이 있으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실근이 있는 거야. 실근이 있는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두 실근이 있다, 실근이 있다. 똑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고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뭐 피. 두 가지 식이야. 위에 거 따로 하고 아래 거 따로 할 거야. 자, 위에 거 식은 어떻게 된다고? fx 마이너스 k는 fx랑 지금 k라는 직선하고 y는 k라는 직선하고 연립을 했다 이 말이야. 했더니 해 알파 베타가 나왔다. 이해됐습니까? 이해해서 밑에 거 해봐. 기은이 어떻게 적어야 돼? 뭐라고? k는 식적을 하겠어. 빨리 안 불러? x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말로 하면 요 관계를 말로 하면 접한다. 원배 요거하고 있는데 뭘 접한다는 소리 하고 있어. 교점? 두 점에서 만난다고야. 와 진짜 어디 갔다 왔니? 아니요. 요 말은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야. 그러면 충분입니다. 와 이 식 못 적으면 문제 못 풀어해. 식 적을 줄 알아야 돼. 교점이 나오면 식을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 왜 이렇게 적는지 알겠어? 모르지? 알아요. 알아? 여기 F야. 여기 G야. 여기 G야. 뭐 1번, 2번이라 하겠습니다. 여가 알파고 여가 베타야. 요놈이 P야. 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fx에서 gx를 뺐어. gx가 1차니까 혹시 필요하면 식으로 뭐 ax, mx 플러스 n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a를 안 쓴 이유는 f가 a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문자를 쓴 거야. 관계는 없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났다 이렇게 쓸 거라고. 됐니?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적어? 기은아 두 번째 요거 fx 빼기 g 2x는 ax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적는다고 해. 적을 수 있겠니? 이해했어? 그리고 우리는 여러 걸 적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라고. 식이 필요하면. 그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조건의 문제인지 아니면 식을 갖고 푸는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 P가 새로운 축이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을 연립을 하게 되면 요놈의 새로운 축이야. 기억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점 베타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현했냐면 K로 표현을 했었죠. 선생님 이건 거리야, 거리. 새로운 문자 그냥 거리야. 이 거리가 K가 나오면 K는 알 수 있는 거리 있어 없어? 어디를 알아? 어디 거리를 알아?
있다면서. 영상 봤어 안 봤어? 봤어. 정신 차려. 네. 영상 봤다. 손 들어, 빨리 들어. 바보들. 어떻게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 쟤도 안 오. 늘 한 번 보면 수업하면 이해를 해? 이해를 했으면 이 모양이 안 됐겠지. 지금 개념을 몇 번 들을 건데. 요 길이라고 요 길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관계가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됩니까? 자, 우리가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요 거리를 구하라는 질문이 한 번씩 있어요. 요 거리를 구하는 질문이 있어요. 했니? 그럼 요 거리를 구하려면 요 좌표 구하고 요 좌표 구해서 피타고라스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풉니다. 그렇게 절대 안 풀어. 직선의 거리는, 직선 위에 있는 거리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푼다. 문제야 뭐라고? 뭐는 직선의 두 점 간의 거리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푼다. 기현이 뭐라고? 직선 길이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푼다. 됐니?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기울기가 여기가 얘가 기울기가 보통 우리가 m으로 많이 쓰지. m으로 많이 써. 여기가 1이면 이 길이가 m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야. 모든 함수가 그러겠지. 값이 달라지는 경우는 m이 달라지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니? 그렇다면 얘가 1이 되면 1일 때 요 길이가 되니까 우리가 요 길이가 달라지겠지. 그럼 요 길이도 달라지겠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그래프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거리가 되겠죠.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그래서 두 점 간의 x좌표의 차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절대값 큰 수 작은 수 빼면 되잖아. 그러면 그때 d는 뭐가 되냐? d는 절대값의 기울기를 이용한 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얘기했습니다. 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기울기를 이용한다. 그 기울기를 이용할 거고 두 점의 x좌표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현재는 식이 2차식 형태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다민아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니? 곱셈 공식 변형 어떻게 구하니? 빨리빨리 대답하네.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식. 요게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이게 뭐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루트를 씌우면 돼. 엄청 많이 나오는 식이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두 근의 차에 대한 얘기는 꽤 많이 나옵니다. 두 근의 차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야. 뭔 이해되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 점에서 요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번 시간에 했던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게 보이면 이거를 이용할 거고 그게 안 보이면 이 식을 이용할 거라고 해. 됐습니까?
풀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요식을 또 꽤 많이 이용하니고 요식은 계속 나오는 식이니까 꼭 외워달라 이 말이야. 그 와중에 직선의 거리는 요거에다가 피타고라스로 해서 기울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거야. 이런 것이 기본 공식이야. 다 외워야지. 기본 공식이니까 다 외워야지. 민규가 하는데? 모르냐? 몰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복습을 하라고. 다음.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함수가 있으면 그놈 함수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저번에 한번 했던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려주려 했던 거냐면 현재 문제에서는 fx는 0의 해를 알려주려 했던 거야. 해가 얼마니? 마이너스 3하고 이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그림이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말을 말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프로 이것을 얘기해 준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f 2x-1은 0의 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 됐니? 기은아 해가 뭐니? 여기 다 나왔어. 다 써졌어. 윗줄만 보고 우리는 구하면 돼. 그럼 이거 수업 시간 한 번 안 했니? 요거의 해가 나오면 요거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고. 왜? F는 뭐가 똑같아? 식이 똑같아. X, 2x-1은 조건이 다른 거야. 조건이 다른 거야. 조건이 같은 거야. 식이 똑같은데 조건이 지금 같은 거야. 해가 나오면 우리 뭐하지? 해가 나오면 뭐하니? 문제 해가 주어졌어. 뭐하지? 대입을 하지. 해가 나왔으면 대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에 뭘 넣을 거야? 마이너스 3을 넣을 거 하잖아. 그러면 f-3은 0이지. 뭐가 0이라고? f-3이 0이라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돼.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돼. 단 조건이 달라지면서 미지수가 달라진 겁니다. 이되니? 제일 쉬운 문제야. f-3이 0이라고 하니까 f-3이 0이야. 2x-1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야 이게. 식의 모습이 똑같으면 해의 모습인 게 식이 똑같으면 해가 똑같은 거야. 단 미지수가 달라지면서 해가 값이 달라진다고. 이해되니? 식이 똑같으면 조건이 달라지면서 그 조건은 똑같은 값을 갖고 x하고 요거가 똑같이 마이너스 3이라는 해를 갖고 단 해는 x의 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구해보세요. fx는 0의 두근의 합을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이고 알파 베타는 3일 때 요놈은 0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얼른 적고 풀어. 지금 풀었어? 다 푼 사람은 요거 풀어보세요. 요 문제입니다. 그대로 5분 나왔어. 합이 얼마 나오냐? 10. 곱은 뭐라 쓴 거야? 33? 맞나요? 10, 33. 나왔어, 다민? 아니, 이대로 풀어야지. 뭐 하고 있냐? 알파 대입하면 되잖아. 이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옷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3이면 요놈이 알파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머리를 안 써. 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유성 썼어? 와, 돌아버리겠네. 이런 게 안 되나? 그런 게 문제가 되겠지? 아니, 요놈의 두근이 알파니까 F 알파가 0이잖아. 그러니까 F 알파가 0이라고. 그건 했어? 아니, F 알파가 0이라고. 이게 2분의 x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고 베타를 0은 0이라고 지금.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해를 구해봤더니 지금 요렇게 나와. 지금 똑같은 모습이라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모습 똑같잖아. 두근 이렇게 나온다고. 정신 차려.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유성 이해했어? 못한 것 같은데? 자,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fx입니다. 얘를 보고 이 부등식을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기운 뭐해? 아, 풀었어? 우와우. 와우, 그래프도 보고 안 틀렸어. 그래프를 전혀 안 보고 풀어. 저 그래프 밑에다 식 써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웬만하면 다음에 써먹으려면. 시험지에 있잖아. 여백 없으면 모를까.
그래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라고. 똑같은 논리로. 봐. 식은 똑같은데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는 우리는 풀이가 그냥 준 거야, 답을. 뭐라고? 식의 모습이 똑같은데 조건을 달리 줬다는 말이야. 그러면 f(2x-1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야? fx가 0보다 큰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fx가 0보다 큰 게 필요하다고 지금. 유성아, fx가 0보다 큰 데가 어디야? 이렇게 되잖아 지금. f라는 식을 x라는 조건을 줬더니 해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럼 요거랑은 식은 똑같은데 조건만 이걸로 달라진 거라고. 아, 그러면 이렇게 쓰고 끝내는 거라고 지금. 요게 답이라고. 물론 답을 이렇게 쓰진 않겠지. x로 정리해서 쓰겠지. 뭔 말인지 됩니까 지금? 이게 조건이 달라지면 해를 조건으로 표현해 줘야 돼. 이해되니? 이해했어?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으로만 표현하면 다 똑같은 식이라고. 아니, 얘랑 차이점이 뭔지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지금. 이게 조건이 불편해. 잘 들어. 조건이 불편한 식은 불편한 식이 아니야 원래. 불편해? 편해? 두 개 똑같다고. 이게 똑같다고. 이거랑 똑같다고. 똑같다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했어? 이 식이 너희들이 불편하게 보이면 그때부터 문제 풀기 힘들어져. 이게 쉽게 보여야 돼, 쉽게. 아니, 요 말하고 요 말에 요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말하고 이 말은 지금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똑같은 말을 왜 다르게 보냐 이 말이야. 이해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조건식으로 표현된 식이 나오면 해를 조건식에 맞게 적으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해서?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적으면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해했어? 이렇게 나온다고. f3분의 x-2가 0보다 큰 해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일 때 이렇게 나와. 알겠니? 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못했어? 그러면 이거에 해가 이러일 때라고 나오면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이해되니?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해를 이렇게 적냐 이 말이야 지금. 이게 틀렸다가 아니야. 표현이 잘못됐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 식에 맞게 표현해줘야 우리가 편하게 넘어갈 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3분의 x-2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어렵게 보이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 요 놈을
3분의 x 마이너스 2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못 만들면 차근차근 가면 돼. 2를 뺐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으로 나눴어. 맞니? 요거 할 수 있지? 그러면 요렇게 식이 나오면 우리는 이러한 식의 표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 말 대신에 우리는 이걸 쓸 수 있다고. fx가 0보다 큰 놈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x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요놈의 해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 이게 똑같은 말을 불편하게 해준 거야. 근데 불편한 게 아니라고. 불편한 게 아니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해. 이해되니? 됐어? 근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여기에 미지수는 x가 미지수니까 마무리 작업을 해줄 때 요놈하고 요놈이 바로 똑같은 말이고 얘를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우리는 요놈을 통해서 요식으로 표현을 만들어냈고 요놈이 지금 요렇게 넘어왔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이 세 개 간의 연결고리만 찾을 줄 알면 된다 이 말이야. 어? 근데 요렇게 나오는 것은 요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혀 fx하고는 상관없는 표현이라고. f 3분의 x-2하고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라고. 그럼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아주 쉽게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이고 fx라는 식이 등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진아 식을 불러봐. fx 요거 보고 2차식 fx를 불러봐라고. 요거야? 요거야? 좀만 더 생각해봐. 우리가 등식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부등식은 뭐가 있냐면 크다 작다가 있어. 그러면 A의 부호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fx가 0보다 큰데 사이 범위가 나왔어. 그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생각을 해내야 돼. 0보다 어쩐다고? 크다인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사이 범위에 나왔어. 유상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된다고. 요거까지를 알아야 돼. 부등식은. 되니? 그러면 여기까지 적고 A는 음수다. 여기까지 적어놔야 돼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해해서 바로 연결할게요. 솔직히 계산하기 좀 불편한데 여기다 바로 연결할게요. 지금 요렇게 연결한 거야. 요렇게 연결한 거야 내가. 그래서 fx가 0보다 큰 해가 이거이면 f-x 플러스 2가 0보다 큰 해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유상 어떻게 하면 되냐?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요건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얘는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이 조건으로 식을 표현하면 되는 거다고 안 그랬어? 그렇게 했잖아. 자, 이것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거 이쪽 크지? 이쪽 크지? 커.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네.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최고창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우리가 ax 제곱이잖아. 여기다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는다는 소리잖아 지금. 진아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부호가 안 바뀐다는 소리는 요 부등식의 방향이 해의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만 달라진 거야? 조건만 달라진 거야. 그러면 바로 끝났어. 왜? x자리에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라고. 얼마나 쉽니? 이게 얼마나 쉬워. 2차식에서 2차 부등식에서 fx의 상황을 알려주고 바뀐 조건식을 문제 넣는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고 내. 많이 틀려. 이유를 모르니까 많이 틀려. 이유를 알면 틀릴 일이 없어. 식은 똑같아. 조건만 달라졌어. 어? 이해되냐? 유성이는 천재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조건이 달라졌어. 기은이로 바뀌었어. 그럼 뭐란 말해야 돼? 이거 거짓말해. 아니 똑같은데 조건만 달라진 거라고. 식의 모상 문장이 똑같아. 식이 똑같이 생겼어. 식이 똑같은 것은 그 전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해되니? 쟤 이해했어? 복습해. 공부 안 하려면 나가라 있지. 자, 해를 적을 때는 당연히 요놈을 뭐야 깔끔하게 x로 정리해준다까지는 우리는 아마 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해? 연산해줘야 돼. 뭐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바뀌었어. 요거야 현재 2차입니다 2차. 그럼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일 건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게 너희들 점수가 있잖아. 조건식이 불편하게 보이게 나오는 이유는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거거든. 식상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제인아 해가 어떻게 돼? 불러봐. 문제 이렇게 돼. 불러. 자, 뭐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크거나 같고. 유성아 맞아 틀려? 어? 크게 얘기 안 해? 아닌 것 같아요. 아, 왜 아니야? 부등이 이렇게 돌려요. 부등을 돌려? 아이 달라졌잖아. 어? 너는 바보야. 기은이 천재인데. 거짓말쟁이. 너는 참말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요거를 우리가 2차 부등식이 한쪽은 사이범위면 한쪽은 바깥범위야. 그래서 요놈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적으면 되겠냐? 불러 얼른. 불러. 와 몰라?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된다 했는데 몰라? 마이너스 3분의 5다. 누가 항상 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웬만하면 요것부터 정리해 줬지 않을까? 요것보다 작거나 같고. 연결사 기은아 뭐라고? 작거나
연결사. 네.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를 몰라. 그 다음에 어떻게 써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돼. 이거 기본 문제야. 그리고 마무리는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러한 식이 나오면, 조건식이 나오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한다? 조건식으로 뭐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fx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식이 필요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필요하면 식을 적는다. 필요하지도 않는 것은 식을 적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되니? 돼, 안 돼? 자, 보세요. 사실 2차는 좀 재미가 없어. 2차는 좀 재미가 없고 3차가 재미있는데 3차 정도는 돼야 식의 어떤 느낌이 확실히 보여. 근데 우리는 2차로 하겠습니다. 2차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c도 0이 아니라 적겠습니다. 요거의 해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야.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 문장의 질문이 뭔지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가 이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요 놈을 나중에 쓸 건데 fx라고 난 놓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워진 질문이 곱셈 공식 변형이다 싶으면 근과 계수와 관계를 이용할 것이고, 요 놈이 차수가 좀 높은 식이면, 유상은 차수가 높은 식이면 뭘 이용해? 차수를 낮춰야지. 차수가 높은 식이면 알파를 여기다 넣은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을 이용할 거고, 곱셈 공식 변형이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할 거고, 차수가 높으면서 곱셈 공식 변형이면 둘 다 적어놓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식을 뽑아낼 거야. 이해되니? 바뀌었어. 좀 뭔가? 뭔가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 지금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을 지금 연결을 시켜서 보는 거라고 지금. 위의 식에서 뭐가 바뀌었어? 자, 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 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와 연결을 한다는 것은 식이 하나가 바뀌면 의미가 없어. 기은아, 이 식을 연결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하나가 바뀐 게 아니야. 특징이 확실히 바뀐 거라고. 뭔 이해되니? 그러면 요놈하고 연결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가 나왔어. 이렇게 됐니? 그럼 너희들은 구체적으로 수를 넣어서 풀었을 거라고. 근데 이거랑 관계적인 문제는 그렇게 풀라는 소리가 아니야. 얘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이런 고민을 좀 해봐라는 소리야. 그래서 2차는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와. 근데 3차는 그게 잘 안 나와. 3차는 더 힘들어. 알겠니? 그래서 오늘 숙제는 그래서 요거 그대로 3차 적어오는 게 또 숙제야. 생각해보는 게 숙제야. 자, 이 식이 뭐가 바뀌어서? 우리는 식이 뭐가 바뀌었다고 말하냐면 조건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뭐가 달라졌어? 조건이 달라졌어. 조건이 달라졌어. 식을 봤더니 조건이 달라졌어. 내가 그래서 이걸 적어놓은 거야. 이게 더 잘 보여, 얘보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겠어? 어떻게 바뀌었겠어? 마이너스 x가 됐겠지요. 이해되니? 맞니?
이 식을 보면서 이러한 조건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요거랑 이거 똑같은 식인데?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기은아, 어디 가지 말고 해.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겠어? 해가 어떻게 돼? 불러 얼른. 마이너스 알파. 잘했어. 모르면 어떻게 불러? 아까 어떻게 했어 난? 아니 조건만 달라지고 모양은 똑같은 식이라고. 그럼 이 x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 마이너스 x 넣으면 돼. 마이너스 x가 알파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마이너스 x가 알파가 돼가지고 x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라고. 상관없어.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냥 바로 가도 되지만, 왜냐면 이것보다 더 복잡한 식이 나올 수 있잖아.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뭔가를 바꿨네? 요 느낌 있어야 된다고. 은재야, 뭐가 바뀐 거라고? 그렇게 바뀌었어. 그럼 해가 어떻게 돼? 그거는 어떻게 쓰냐? 3x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굴고 x값을 구하라면 그 다음에 연산. 지금 똑같은 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 지금. 요렇게 바뀐 거라고. 여기 됐어? 어떻게 바뀐 거야 지금? A, B, C가 C, B, A로 바뀌었어. 왜 그랬을까 해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해야 돼. 기은아, 이런 걸 좋아하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식이 바뀔 건가 고민을 해야 돼요. 항상 요 식하고 요 식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은 당연히 요 식을 갖고 어떤 조작을 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 해. 뭐가 바뀌었다고? 조건이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다고?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 근데 계수가 뒤집어졌어. 계수가 앞뒤로 뒤집어졌지. 저번에 우리가 계수가 양쪽에 똑같은 걸 뭐라 했어? 상반식이라 불렀지. 계수가 이렇게 앞뒤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지? 이 형태는 역수꼴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역수꼴에 대한 내용이야. 다시 말해서 요 식이 원래는 아니고, 원래 식은 요 식의 꼴이었고, 첫 번째 식을 x제곱으로 나눴고, 첫 번째 식을 x제곱으로 나눴고, 다시 뭐 한 거야? 이렇게 나눴고, x분의 1 자리 대신에 x를 넣은 거라고. x분의 1 자리 대신에 t를 넣은 거라고. 식이 되니? 누가? 요 식에다가 뭐 했다고? 요거를 뭐로 나눴다고? x제곱분의 x제곱으로 나눴다고. 그럼 x 자리에 뭘 넣으면 되는 거야? 좀 수상한데? 이게 아닌데? a x 자리에 x분의 1을 넣었다가 맞겠네요. 요러한 꼴이었다고.
그리고 x제곱을 곱하니까 요렇게 바뀐 거라고 지금. 요 모습하고 요 모습이 똑같으잖아 확실히. 근데 요놈이 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럼 요 바뀐 식이 뭐라고? f 윤성은 뭐라고? f x 분의 1에다가 x제곱을 이렇게 곱한 형태라고요. ac가 0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x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다 0 넣으면 c는 0이 되는데 c가 0이 아니니까 0이 될 수는 없어. 됐어요? 요 말에는 해가 x가 0이 아니란 말이 분명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요놈의 해는 요놈의 해라고. 요놈의 해. 담이나 해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요놈의 해는 요놈의 해는 어떻게 써야 돼? 크게 알게 안 해? 이렇게 쓰면 돼. 어려운 말 아니잖아. x분의 1은 알파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우리는 쓸 때 어떻게 쓸 거야 이제 이거를? x는 알파분의 1 이렇게 쓸 거야. 우리가 하나 또 배웠네. 얘가 개수가 이렇게 뒤집힌 것은 해가 하나가 알파이면 나머지 해는 그 식은 알파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식을 딱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한 번씩 등장하는 식이라고. 알겠어?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 어떻게 된 거야? 얘하고 얘가 두 개가 짬뽕이 된 거야. 그럼 요 식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f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정확하게는 x제곱입니다. 이렇게 됐니? 기은아, 그럼 해가 어떻게 돼? 잤냐? 해가 어떻게 돼? 해! 언제 할 거야? x 마이너스 x분의 1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이게 힘들게 가야 되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x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자, 있는 식을 가지고 푸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달라진지를 이해를 하면 문제가 훨씬 쉽게 가는 거라고. 요거를 풀어 헤쳐갖고 풀란 소리가 아니라. 이해되니? 뭐 3차 방정식 할 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2차에서도 간혹 한 번씩 등장합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됐어요? 여기까지 해드니? 근데 3차에서는 좀 더 강력해집니다. 왜? 3차는 문제 자체가 좀 더 어려워서 조금 더 어려워서 풀이가 좀 복잡할 거야.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개수가 바뀌었다. 이거는 너희들이 관찰을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 개수가 바뀌었네. 그러면 해는 당연히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됐어? 부호가 뿔만 왔다 갔다 했네. 개수가 바뀌었네. 부호가 왔다 갔다 했네. 부호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소리고, 개수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x분의 1을 넣었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러면 해는 우리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뭔 말하는지 알겠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야. 맞아? 아니잖아. x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다시 곱한 거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를 곱했던 식이 이런 조작이 나오는 거야. 여튼간에 부호가 뿔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부호 마이너스가 추가가 됐던 소리입니다. 그럼 요놈의 해는 뭐다?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거지. 이해했어 지금? 조건을 갖고 있는 식은 쉽다고 해. 어떻게 하면 돼? 그 조건으로 표현하면 돼요. 조건이 나온 식은 조건으로 표현하면 돼요. 요거의 해가 예를 들어서 3이 나왔어 해?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해? 어떻게 표현해? 요렇게 표현해 줘야 돼. 그러면 2분의 x-3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fx의 해가 는 0의 해가 x는 0 이거지.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그대로 이용할 거라고. 방정식, 부등식, 2차 함수 다 그대로 이용할 거라고. 알겠니? 방정식 배우고 너 2차 함수 배우고 2차 부등식 배우잖아. 이게 다 짬뽕이 돼. 알겠니? 잠깐 쉬었다 할게요.